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요, 저와 병동 생활을 함께한 동기인데요. 힘든 신규 간호사 시절을 보내고 다른 부서, 지금은 수술실로 이동을 해서 제가 굉장히 섭섭해 했었는데요. 오늘은 수술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이랑 함께 병동에서 같이 근무했었던 쏘이라고 합니다. 건과는 함께 병동에서 3년 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저는 지금 병동에서 수술장으로 근무지로 옮긴 상태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건의 소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수술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수술장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지를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은 주로 8시에 시작을 해서 정규 시간 총 5시까지 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응급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야간에 있을 수술이 있기 때문에 병동 간호사들과 동일하게 전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는 총 2명입니다. 한 명은 스크럽 간호사라고 해서 수술하는 의료진들에게 기구를 건네주는 간호사를 의미하고요. 또 한 명은 서큘레이팅 간호사라고 해서 수술장에서 필요한 기구를 그때그때 가져다 줄 수 있는 간호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스크럽 간호사랑 서큘레이팅 간호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스크럽 간호사라고 하는 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을 도와주는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구를 건네주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내가 먼저 캐치를 하고 그걸 필요한 거를 바로 서큘레이팅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서큘레이팅은 이런 물품이 지금 스크럽 필요하다라고 싶으면은 수술장에서 바로 준비를 해주고 무슨 약품이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수술장에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서큘레이팅 간호사예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스크럽 간호사는 에이셉틱, 멸균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간호사고 서큘레이팅은 septic, 비멸균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럽 간호사가 서큘레이팅 간호사에게 물품을 받을 때는 반드시 멸균 상태에서 받아야 하고 서큘레이팅은 스크럽에게 줄 때 반드시 멸균된 물품만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할 때 어디가 컨타미네이션, 오염되었는지 비오염되었는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은 스크럽과 서큘레이팅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럽 간호사 선생님이 일을 할 때 카운팅을 하거나 사실 기억이 안 나면 병동에서는 그냥 종이 하나 꺼내 들고 적는데 네. 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 수술장 내에서 펜이 있어요. 멸균 펜. 그래서 정말 기억 못하는 기구들이 많다 싶으면 펜으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인지라 다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 이외에 다음 스크럽 간호사가 나를 교대해 줄 때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야 환자 몸 안에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기억 못할 때는 펜으로 꼭 적어 놓긴 합니다. 멸균펜이 있다는 네. 건 되게 신기하네요. 네, 멸균펜과 수술방 안에 또 체크하는 편말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럽 간호사가 서큘레이팅 간호사에게 저기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해서 써놔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써놓을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장 간호사를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거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근직이기 때문에 3교대를 피해서 간혹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와 마찬가지로 3교대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나이트가 아예 없지는 않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술장은 데이 근무만 한다고 또는 상근직으로만 근무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수술이 정규 시간 이외에 응급 수술이나 야간 수술이 있기 때문에 데이 떼고 이브닝, 나이트 근무자들까지 전부 다 수술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들은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바로 응급수술로 이제 갈 수 있게 당연히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실 간호사가 없다는 것은 뭐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맞습니다. 수술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정규 시간 이외에 또는 급하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통해서 내원한 환자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럴 때 주로 근무를 간호사들이 하지 않는다면 수술은 절대 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취과나 다른 과에서도 수술장에서 간호사 인력이 충분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열어주곤 합니다.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근무 형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게요. 근데 수술이라고 하면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뭐 뼈냐, 근육이냐, 장기냐 그런 수술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수술실 간호사 선생님들은 근무를 할 때 모든 그런 수술방에 다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뭐 특정한 수술방, 예를 들어 뭐 간 파트의 수술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픽스를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나요? 맨 처음 간호사가 수술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모든 과를 돌게 해요. 웬만해서는. 그 이유가 이 간호사가 나중에 성장하고 웬만큼 연차가 되었을 때 응급수술이 생기면 모든 수술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조금 더 키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한 과로 딱 픽스가 되는데 그 픽스가 된다는 것은 이 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고 이 과에서 주로 하는 수술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조건인데요. 이브닝이나 나이트를 할 때 이러한 픽스를 하기 전에 했던 경험들이 응급수술이 열렸을 때는 가장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응급수술이 있을 때는 이제 어느 파트에서 응급수술이 그렇죠. 생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그 이전에 여러 군데를 돌았던 그 경험이 기반이 되어야지 능숙하게 참여를 잘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수술하다가 갑자기 대장 항문외과가 온다던가 어쩔 때는 성형외과가 온다거나 어쩔 때는 유방외과에서 온다거나 이럴 때 그쪽에 해당된 간호사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그 스크럽을 들어간 간호사가 그 다른 과까지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픽스하기 전에 했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식사가 조금 더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소문일 수는 있는데요. 제가 계속 꼬드기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라고. 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안 오실 건가요?